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미랄두리 학교가 이 회복적 학교를 지향하면서 회복적 학교라는 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우리 생활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이제 생활 지도가 아니라 네, 생활 교육으로 바꾸어서 회복을 목표로 또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가 그렇게 방향을 전환. 근데 사실은 미랄두리 학교는 설립부터 사실 이 회복과는 무관한 학교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설립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참고로 이 아이는 우리 그 중등의 전소민 선생님의 아들인데요. 민준아, 아, 아유, 일로 사랑해, 일로. 어,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으로 회복 때문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회복과 무관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회복하는 자를 키워내는 학교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3월 학부모 교육에는 우리 코피 한국평화훈련원의 이재영 원장님이 이사장님이 오셨고 이번에는 서클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러 코피에서 오셨는데 원래 공지된 강사분이 주말에 장례가 나가지고 오늘 갑자기 저도 연락을 받고 강사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전화요. 예, 이럴 때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제 알게 될 거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섭니다. 이제 이렇게 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서클을 이제 조금은 보편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앉으신 대형이 서클인데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서클은 내가 아는 서클은 다크서클밖에 어떤 분은 불량 서클도 아신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 서클 안에서 정말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강사분과 함께 이 서클을 경험하고 학교도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이 서클을 통해서 공동체를 그리고 관계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 텐데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다 멈췄어요. 이 소득세법 개정은 여러분이 미랄두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시고 교육비를 내시는데 그 교육비의 100분의 15, 15% 공제를 받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혜택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전체 초중고의 밴드에 이 소득세법 개정 국민청원 그 링크를 다 보내드렸는데 5만 명이 돼야 이게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오늘도 들어가서 봤는데 7천 명이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대한연대,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말고 대한연대나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이 5만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학부모 교육 끝나면 다시 한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일단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 대안학교를 또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건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는 그런 분들에게 좀 전도해 주셔가지고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만 하면 우리 학교 몫은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한 3,000명 정도 우리 학교 하면 그래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체가 7,000명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들으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돌아가셔서 이렇게 주변에 친척, 이웃, 동료들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국민청원 이렇게 동의 누르시면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좀 회원 가입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좋은 혜택을 우리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조금 더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서클 회복적 교육 강의해 주실 우리 강사분이 이름은 아주 나딕습니다. 권승현. 네, 우리 임승현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셔서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 우리 강사분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많이 채워져서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는들하고 바쁘셨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도 하시고 모이시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고요. 제가 잘 보이세요? 제가 올라갈까요? 네, 저도 잘 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시작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는 거 일단 강사로서는 긴장이 됩니다. 제 시간 안에 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강사 훌륭한 내용이라도 늦게 끝나는 거는 용납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잘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정한 시간 안에 9시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9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화면을 먼저 보시기 전에 서로들 잘 아시죠? 대답이 이렇게 조금 이러면 잘 모른다는 쪽인데 우리가 환대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환영의 시간. 지금 앉아 계신 자리 말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인사를 하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인사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인다거나 악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눈 맞추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는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제외한 인사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인 이 3종 세트의 인사를 제외한 다른 인사법으로 상대를 환대하는 걸 5명 이상 하고 제자리로 와서 앉아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많이 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사를 보고 앉아 있다 보면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가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에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3분 드리겠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을 만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악수 이 정도의 인사를 제외한 내가 보일 수 있는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3분 드릴게요. 자, 시작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반짝반짝 손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주먹 하이파이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허그하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서 이름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보기 좋았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자 회복적 정의와 그 학부모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 다 쉽진 않은 거예요, 그죠? 회복적 정의 어렵고요. 학부모 어떠세요? 만만하세요? 학부모 어렵고요. 저는 지금 18년째 평화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다 성인이 됐거든요. 학부모로 지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공동체라는 것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타이틀이 좀 이런데 내용은 어떻게 들어갈지. 네, 어디를 보고 써야 되나? 여기를 보고 써야 되나요? 여기를? 네. 네. 어. 네. 역시 어렵네요, 공동체가.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하셨어요. 그죠? 원가족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요. 동호회도 있고요. 여러 공동체를 경험하셨을 텐데, 와, 나 그때 정말 좋았어. 그때 진짜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생각날 만한 공동체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리원. 찾아내셨어요. 조리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슬픈 경험만 갖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좋은 경험의 공동체가 있으시죠. 왜 좋으셨어요? 나 그때 그 공동체 좋았는데 라고 떠올려진다면 왜 그 공동체가 어떤 면으로 그렇게 떠올려지셨을까요? 뭔가 공감받고, 그죠? 내가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소통도 잘 되고, 나를 좀 협력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서 그 공동체가 좋았던 기억이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도 학생들도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소통이 잘 됐어요. 존중받았어요. 우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동체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회복적 접근은 공동체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진짜 좋았는데 라고 떠올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공동체 하는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는요, 개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공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단위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두 분이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네, 파커 파머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저 사람만 전출되면, 저 사람만 딴 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떠오는 곳이 공동체래요. 전가요? 난가? 그 사람인가? 좀 떠올려지는데. 네, 파커 팔머도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보네프 목사님이신데요. 같이 이거 읽어볼까요? 네, 이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저한테 너무 인사이트를 줬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아무리 존귀하고 역사가 유구하고 규모가 커도 내 옆 사람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내 옆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안에 날마다 해가 뜨듯이 갈등의 꽃이 핍니다. 아시죠?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날마다 갈등을 맞닥뜨리는데요.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건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갈등을 생각할 때, 이게 나오네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6학년 생활 규칙이에요. 화장실 용모 외에는 복도에 나가지 않는다가 1번이에요. 복도로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데 나가더라도 3초 이상 모이지 않고 30초 이상 만나지 않고 3문장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이 아니라 그냥 생활지도 차원의 규칙이에요. 또 하나는요, 교직 만족도 조사입니다. 요즘은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우리가 교사가 되셨다고 하면 정말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교사가 되면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시고 주변에서도 되게 부러움을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교직 만족도가 요즘 이렇다고 합니다. 그 김누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사의 스트레스가 전시 상황의 간호사와 맞먹는다고 하셨어요. 이 학생들을 위한 생활 수칙과 교직 만족도를 봐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 들죠. 갈등을 다루는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는데요. 갈등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은 응보적 패러다임과 회복적 패러다임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정의 패러다임을 좀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디케상 정의의 여신이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디케상의 그 정의의 여신의 특징이 뭔가요? 네, 눈을 가리고 있고, 네, 천칭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응징하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말 자체가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죠? 법률적인 용어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건 그 어원을 보면 바른 자리매김이라고 해서 바르게 원위치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내 나름대로 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좀 정리하거나 할 때 그것 또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일상과 너무나 크게 밀접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5가지 그 디케상의 이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응보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법 정의가 이런 상황입니다. 응보적 정의는요,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여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림을 보면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가 3 입었다면 그만큼의 가해자 처벌을 무게를 동일하게 줘서 회복시킨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대로 회복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죠. 이 그림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만큼 처벌하면 균형을 맞춰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해야지만 가해자의 처벌의 무게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해자는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피해자의 그 양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의 피해가 가벼워야 가해자의 처벌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출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아는 학폭 가정인데, 그 자녀와 함께 그 일들을 감수하시느라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셨고 누나는 같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자퇴를 했어요. 그렇다면 피해의 양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겠죠. 병원 진단서 한 장으로 피해의 양을 계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응보적 패러다임의 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교육을 또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중심이죠. 가해자의 초점을 맞춰져 있고 피해자의 회복보단 가해자 처벌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의 필요를 외면해요. 얼마 전에 그래도 몇 해 전인데 폐륜 동영상 사건이 있었어요. 양로원에 그 처벌로 인해서 봉사하러 간 학생들이 있었고, 근데 폐륜 동영상을 찍었죠. 근데 그 할머니들이 원한 건 당사자의 필요는요,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한테 사과하고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두 학생 다 정학 처분이 됐어요. 네, 대결 구도, 제3자 구도, 고비용, 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요, 대결 구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의 피해를 내가 인정하면 내가 처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 대결 구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의 제3 법원에 소송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 공동체 파괴. 어떤 생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가면요, 층간 소음으로 많은 이웃 분쟁들이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보복 스피커라고 있잖아요. 그 천정에다 스피커를 붙이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그 위층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보복 스피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형사에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이웃 분쟁으로 300만 원 정도의 뭐 벌금은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탑승할 텐데 그러면서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응보적 정의의 방식으로 관계는 우리가 큰 욕심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교정시설의 문제점. 네,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상황, 128%인가요? 수용시설을 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수용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서 만들기도 어렵고요. 네, 우리가 무언가 잘못이 발생이 되면 정의롭게 해결된다는 방식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만큼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룬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만큼의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가 만들어낸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잘못했어?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질문 자체가 저렇게 시작이 되면 방향은 응보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형용사들이 나오죠. 영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처벌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맞은 경험, 처벌로 아이들이 맞은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보라고 했어요. 그 경험으로 40개 이상의 형용사를 썼는데요. 그중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육적으로 처벌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인 중심의 사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죠. 나는 언제든 너를 때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밖에 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복적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는 가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 성취된다라는 철학으로. 네, 학부모님들이셔서 가정교육에서 훈육의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고 또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엄벌주의가 있고요, 온정주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어디쯤인가 방임주의가 있어요. 아이를 양육할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요, 선생님은 엄벌주의세요? 아니면 온정주의세요? 하고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온정주의인데 퇴근할 때는 엄벌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신지 나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나? 근데 문제는요. 엄벌주의도 온정주의도 방임주의도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혹은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잡고 피해와 영향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자발적 책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때는 없어요.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책임성과 관계성을 높일 수 있는 회복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교육자로서 또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로서 그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뉴질랜드 FGC 컨퍼런스 모습인데요. 뉴질랜드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당사자와 영향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이렇게 겹겹이 원으로 앉아서 그 일에 대해서 피해는 어떤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다시 공동체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너의 행위는 잘못됐다 라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너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회복적 정의의 과정은 이 일곱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존중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직면합니다. 직면해서 그 일을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그 책임의 과정을 온전히 다할 때에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이나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오빠가 이렇게 했어. 아빠, 누나가 이렇게 했어. 학교 선생님한테는요. 선생님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요.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요. 선생님의 문제, 엄마 아빠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공정한가? 엄마 아빠는 공정한가? 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이 과정이 회복적 정의, 민준아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들이 저 나이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매주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정말 이 앞에 있었어요. 저렇게 민준이처럼. 네, 회복적 정의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요. 직면이랑 공감이에요. 이 회복적 정의의 과정을 가야지만 되는데 응보적 정의에서는 이 과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면과 공감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응보적 정의에서는 저기가 생략이 됩니다. 그냥 빨리 처벌을 주고 그리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인정하게 해요.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 벌 받아. 라는 방식으로 직면과 공감이 생략되다 보니까 모든 가해자들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난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떠한 처벌도 받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면과 공감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존중하는 조정자와 함께 서로 존중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한 행동이 너한테 그렇게 힘든 거였구나. 난 장난이었는데 너는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겠네. 라는 게 수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온전한 참여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수용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우리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다 돌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멈추더라도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걸 같이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적 정의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뭘 회복하느냐라고 하면 이 5가지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를 회복적 정의의 열매, 5가지 열매라고 하는데요. 일단 피해를 회복해야겠죠. 응보적 정의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에서만 멈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발적인 책임,
가져야 한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관계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정의의 회복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가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학교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공동체 아니고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끼리, 그 학부모들끼리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발적인 책임을 가르치는 게 학교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가 어떻게 책임질래? 라는 질문 제가 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럼 아이들이 벙쪄해요. 내가 무슨 책임을 져? 내가 왜 책임을 져? 학교 선생님이 처벌 내려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처벌을 내려주시고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대충 책임을 져줘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법원에서 제3자가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 본 경험이 사실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너가 해결하려면 너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니? 하면서 질문을 건네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요. 이 서클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감정의 프로세스예요. 피해자로서 어떤 저런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때로는 먼저 상황이 생기면 충격과 공포가 경험이 되고요. 무력감, 우울감, 후회, 그리고 원망, 분노, 자신과 타인, 사회에 대한 불신, 건강 악화, 삶의 황폐화, 이렇게 서클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평생 저 서클 안에 갇혀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클을 좀 끊어낼 수 있는 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그 6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지만 저 서클에서 벗어날 힘이 조금 생겨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가해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1번과 2번은 누가 답해 줄 수 있나요? 가해자가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리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응보적 정의에서는 도저히 그 회복의 과정이 어려운 건 가해자와의 직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면한다는 건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없이 당사자가 직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고 그리고 조종자나 협력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동석할 때에 직면을 할 수 있는데 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네, 이거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인데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예요.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한 학생들이 한 답변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너 그 행동을 재발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스스로 이 행동이 나쁜 행동임을 깨달아서 안 했다고 해요. 벌을 받아서거나 선생님한테 혼나서거나 그런 이유는 아주 작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돼 처분받아서는 2고요. 학교 처벌받아서는 5고요. 처벌과 관련된 건 저렇게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요. 아, 내가 한 행동이 나쁜 행동이었구나 라는 걸 알려면, 내가 잘못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면 아, 어떤 피해를 줬구나, 어떤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회복적 공동체, 그렇다면 이런 어떤 회복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좀 만들어야 하고 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서클을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 3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회복적 질문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할 때도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이 방식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누구야라고 하면서 범인을 확인하고 존재를 비난하고 그래서 너는 이걸 잘못했고 그래서 너는 이 벌을 받아야 돼라는 방식으로 했다면 회복적 질문은요. 객관적인 사건 이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영향을 확인하고 그럼 너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배움의 과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적 질문이고요. 학교에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이야기할 때도 저런 과정으로 저는 아이들 육아를 저 회복적 질문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회복적 질문에는 이렇게 하나의 예문을 하나씩 넣어놓긴 했는데 이 흐름대로 다 가지는 않아요. 먼저 상황 이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번 일로 누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싶어? 하는 이 회복적 질문의 틀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잘못이 생기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물어볼 때 바로바로 저 순차적으로 답변하지 않죠. 그렇죠? 저럴 때 왜 이게 안 돼? 회복적 질문이 왜 안 먹혀가 아니라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이제 저는 청소년 재소자 아이들하고도 만나는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나 이 사람 믿을 만하네.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 좀 다르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 라는 생각이 들면 순차적으로 저 이야기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 흐름을 갖고 계시되 저 흐름대로 잘 안 되더라도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회복적 질문 그 회복적 철학을 좀 이렇게 깊이 좀 기억하면서 저 질문의 틀을 따라서 질문해 주시면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요, 공동체 서클인데요. 서클은 이제 실습을 할 거라 좀 넘어가고요. 그 세 번째를 먼저 PPT로 같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세 번째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존중 약속 만들기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 뭐 규칙, 뭐 학칙, 뭐 사칙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공동체로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준 약속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이건 존중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집에서 학생들과 자녀들과 같이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나는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돌아가면서 서클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해줄 때 아빠가 내가 말한 거 기억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줄 때 나 이럴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엄마 아빠도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줄 때 존중받는다고 느껴 라고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존중받고 싶은지도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중요하구나. 엄마 아빠도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네. 나는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존중 약속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같이 작업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약속을 만들어서 약속을 만든 다음에는 이거 왜 안 지켜? 아빠 왜 이거 안 지켜요? 너 왜 이거 기억 안 나? 너 이거 약속하기로 했잖아가 아니라 약속을 만들고 나면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드백하는 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건 축하해주고 와 우리 이거 잘하고 있었네 라고 축하해주고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은지 목표 수위를 조금 낮추거나 구체적인 방식들을 좀 더 같이 작업을 하거나 해서 존중 약속을 매년 만들면서 서로가 존중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던 서클이라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클은 말 그대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폭력 서클, 다크 서클 그런 거 아니고요. 공동체 서클인데요. 우리가 서클이라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으로 둘러앉을 거고요.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존중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도 하는 방식이지만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요.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클로 해서 16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았겠어서 반응하신 거죠?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새로운 서로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16시간 동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서로 존중받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그 그룹 안에서 한 분의 진행자가 필요해요. 어려운 역할은 아니시고 제가 다 질문이랑 뭐랑 다 준비해 왔어서 그거에 따라서 그 그룹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저의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그룹 안에서 의자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변형을 주셔서 하나의 서클로 만드실 거고요. 그 안에서 한 분씩 자원하셔서 너 나가 이런 거 말고 기꺼이는 한번 우리 안에서 서클 한번 해보고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한 분씩 이쪽으로 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 분의 자원자를 그 안에서 저에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제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3분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7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네. 모두가 존중받고 네, 환영합니다. 모두가 방해받지 않고 말할 기회를 가지며 모두가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서클입니다. 두 조에서 아직 나오시지 않은 거 맞나요? 두 조에서 아직 나오시지 않은 거라면 혹시 조 한 분이 나오셨지만 나는 다른 조에 가서 기여하겠다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공동체니까요. 네, 두 그룹에서 두 분이 더 나오셔야 됩니다. 하시고 싶은 분은 그냥 나오셔서 그 그룹에 가서 기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렵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녀분과 같이 오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빠 멋지다. 네, 한 분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7분의 역할은 진행자 역할입니다. 네, 서클의 기본 규칙이 있어요.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님들이 지금 7분의 진행자님들이 각 그룹에 가셔서 소개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서클을 진행하실 기회들이 필요하시니까 잘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저 앞에 토킹 스틱이 있어서요. 하나씩
원하시는 거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잘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청자는요, 들을 청자고요. 귀, 이자, 눈목자, 마음심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고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입니다. 중간에 끼어들 수 없어요. 질문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못 들었다고 뭐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클에서는 온전히 그 사람이 이야기할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에서 한두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 볼일 보러 나 얘기 끝났으니까 일어나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건 서클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서클에서는 나 이야기했다고 해서 끝났네 하고 일어나실 수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서클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기억합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맥락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옮겨 담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님이 이 서클 규칙을 또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진행자님들께 특별히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마지막 서클 소감 나누시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맞히신 거죠? 좋습니다. 시간 잘 맞추셨어요.
네. 자, 7그룹 모두 다 서클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진행자를 위해서 박수를 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서클이 지금 처음 뭐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말하는 기회가 동등합니다. 질문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진행자가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구성하고 n분의 1로 참여자로서 함께 하면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요. 해보시는데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기적으로 서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누이가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 가서 막 오늘은 자기 토킹 스틱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토킹 스틱을 각자 정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은데요.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말할 기회를 너무 많이 독재한다고 할까요? 이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리라 하면서 좀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클은 진행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불편한 자리가 되겠죠. 대다수가. 그래서 동등하게 모두가 비난받거나 판단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 시간을 모두에게 좀 초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진행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가족끼리 어떤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여는 질문으로 우리 가족 메뉴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메뉴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 아주 쉬운 거부터 아이들이 또 저학년이거나 그러면 쉬운 질문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끼리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안전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고 엄마 아빠에게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뭐 우리 가족만의 인사법을 좀 만들어 보자거나 그런 좀 유쾌하게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는 쉬운 질문부터 만들어 보시고요.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텐데 그때까지 조금 더 천천히 바로 문제 해결하거나 바로 뭔가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금 모두에게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끝내야 돼서 오늘 회복적 정의가 뭔지 간단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걸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클이라는 걸 한번 좀 경험하는 게 가장 큰 배움이 되니까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그걸 좀 나누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도 좋은 거고 아니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서클 하실 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말랑말랑 보들보들해지면서 웃음소리가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네, 질문은 네. 잠깐만요. 질문 들리세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특정인이 굉장히 많은 그 서클에 시간을 점유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교장단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 계시죠? 교장단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 경험이 많으시고 도와주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본인의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분들도 사실 첫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자가 계속 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고 몇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한 사람이 1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는 게 그래도 길게 할 사람은 길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걸 자꾸 의식시켜주게 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이가 좋아지려면 듣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세팅하는 게 진행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대표 질문. 네,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거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학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미래들과 우리 학교와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교육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회복이 우리의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미래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미랄들의 학교, 미랄로 사는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이 교육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미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그 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한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정말 보이진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동참할 때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더라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교육받고 꿈꾸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라이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미라이들 학교에서 좋은 자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로 미랄로 살아가는 자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또 교사와 교사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의 삶 가운데도 주장하시고 본이 되는 모습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오늘 학부모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학교 벽 곳곳에 손바닥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점심시간마다 종이 울리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 보고 손에 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 중간고사가 진행되고요. 세 번째로는 동간 중국 외국어학교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0명 가량의 동간 아이들이 오게 되고요. 감사하게도 7학년과 교류하게 되고 또 7학년 부모님께서 홈스테이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중고등 체육대회가 5월 1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남양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그 특별한 것은 또 이번에 같이 중국에서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국제 경기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제적으로 위상이 참 높죠. 네. 다섯 번째는 지금 우땅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그 고등과정 그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이 리더십 교육을 받고 또 그 받은 것을 바탕으로 또 아이들과 함께 지금 경상도 지역을 놓고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초등 저학년들은 또 형과 누나, 언니, 오빠들 만나서 쑥쑥 자라가고 있고 또 형, 오빠, 누나들은 아이들 함께 같이 케어하면서 자신들의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간에 진행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크고 의미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릴 일은 지금까지 마음과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고등 교무실 증축이 완성됐고 지난주 금요일날 준공이 통과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또 저희가 다시 함께 아이들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시간 되어가지고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저녁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